네, 2024년 9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개전 직후 김정은을 제거해라,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떴는데요. 국회 외통인가요?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불렀는데 두 장관이 국제회의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비난을 했는데 여당은 아니 이미 양해를 구한 거다,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두 분은 국회에 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가 무엇이냐? 그게 서울에서 열린 REAIM 고위급 회의입니다. 2024 REAIM 고위급 회의. 이 회의가 뭔가 하면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 블루프린트 for action을 채택했습니다. 자,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AI가 활용됩니다. 근데 이 원칙을 정하자는 겁니다. 우선 그 전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한을 품은 작자가 있죠. 그 자를 향해서 두드러 패거나 뭐 싸우거나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 사람한테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누구랑 싸울지를 몰라서 뚜리뚜리 살피다가 기습을 당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을 받았어요. 작년 10월 7일인가요? 그래서 반테러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도 국내 정보기관으로 신베트, 그 다음에 군 정보기관으로 아만, 그 다음에 경찰도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세 기관에서 하마스의 누가 지도자인지는 다 공통대로 찾아놓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잡는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제거되거나 힘이 무력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급 전사들이 무생역량 보존 원칙인가 해서 최고 지휘관이 사라지면 그 다음 지휘관이 이끌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보기관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무너진 조직을 이끌고 또 저항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기 전투에서는 누가 표적인지 정해져 있으니까 작전 부대가 가서 막 때립니다. 근데 그 초기 표적들이 제거되고 나면 그다음 누굴 때릴까? 작전하는 사람들은 주먹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하는 팀에서 얘 찍어줘야만 가서 때리는데 정보에서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작전이 더뎌지고 멈춰집니다. 그 사이에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테러전을 했는가 하면은 하마스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AI로 가자 지구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남자 중에서 하마스의 전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돌려서 딱 잡는 거죠. 그거는 그 인구 통계를 넣고 누굴 넣고 주소지를 넣고 하면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라벤더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라벤더가 꽃 이름이죠. 무슨 꽃인가? 라벤더 꽃이 있죠. 라벤더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AI가 이 지휘부가 붕괴됐을 때 하급 전사는 누구일 것이다 유추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항공력으로 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하마스를 와해시켰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거의 지금 뭐 선멸작전으로 들어간 게 바로 AI 프로젝트 때문인데, AI가 탁 잡아주면은 이게 비윤리성 문제가 나와요. 인공지능이 잡아준 걸 사람이 가서 때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칼싸움, 창싸움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죽이죠. 물론 이제 활로 의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죽였는데, 이제는 안 보고 쏘이는 활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포가 나오니까 미사일이 나오니까 뭐 적은 구경도 못하고 살상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자꾸 전쟁은 마주보던 전쟁이 그게 윤리적이라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지도 못한 적한테 죽는 식으로 전쟁이 발전하다가 이제는 표적을 정하는 것도 AI가 할 뻔입니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자, 군사작전을 하는데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의 그 대원칙을 정하자. 지금 전쟁이라고 할 때 무조건 전쟁 대상국의 국민을 다 죽이진 않아요. 그 나라 군인들을 죽이는 거죠. 꼭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항복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면 너무 비윤리적이라서
군인만 죽여라? 아니다. 항복을 받는 쪽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전쟁도 윤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열린 회의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는 2024 REAIM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블루프린트, for action, 행동 원칙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AI 적용은 윤리적,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라벤더 프로젝트를 돌린 이스라엘 경우를 보게 되면 탁 돌리면 그 하급 전사들, 하마스 이 친구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까지도 AI가 다 잡아줘요. 잡아줍니다. 가능한 거. 그리고 몇 퍼센트 확률로 이 친구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보관은 그걸 승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AI가 정보를 많이 줘서 본인도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망설였다. 근데 작전부대에서는 지금 주요 인물은 다 제거했으니까 그 다음 표적 달라고 막 그러니까 뭐 약간의 시간을 끌다가 검토해보고 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적용은 윤리적, 인간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또 AI 역량은 국내법, 국제법과 합치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AI 적용에 책임과 책무를 져야 된다. 그리고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AI 적용에 허점이 있는지,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잘못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민간인도 막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원칙들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도 네덜란드에서 이 첫 회의를 가졌대요. 두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좀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한반도 유사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사건을 당했을 때 누가 우리를 때렸는지 몰랐어요. 천안함 사건 때는 인민군 4군단에서 해고 그걸 수행을 이제 해군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 4군단장 하던 놈이 나중에 문재인 때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걸 환영했었죠,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인가?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도 역시 4군단이 한 건데, 그 행동부대는 4군단 예하의 포병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머리 해안에서 쏘고 도주했는데 우리는 바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즉 나를 공격한 자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정보의 실패를 겪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얻어 터지고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나중에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개머리 해안 빈 들판을 향해서 우리 연평도 부대가 포를 쏘는 그런 뭐 엉성한 엉터리 작전이 벌어졌죠. 지금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걔들을 착살을 내고 그 지휘부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정보관들이 판단하다 지금도 놀랄 거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는 게 연평도 포격전 때입니다. 제가 그때 해병대 사령부 가서 강연을 하고 서울 올라오는데 해병대 장교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희 작전 붙었습니다. 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연평도에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서울 들어오는데, 그럼 서울 광화문에도 포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당황한 거예요. 뭘 어디를 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주석궁을 때려갖고 뭐 김정은을 잡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때 우리 군에서는 설마 하다가 와장창 나간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우리도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부터, 그 다음에 걔네들의 그 인민무력상 우리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총정치국장 이런 사람부터 다다다닥 동시 타격. 그들이 승인이 안 하면 그건 작전을 못 하니까. 지금 미국이 똥풍선, 오물풍선 뿌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기다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저 중에 어떤 독가스가 들어있거나 뭐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전부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어쨌든 인명이 살상됐다 그러면은 그 풍선을 띄운 그 부대, 그네들이 띄우고 나서 한 몇 시간 지나야 서울에 떨어질 거죠. 그 사이에 다 어디 터지고 없을 겁니다. 근데 그놈들이 지휘부가 어느 집으로 기어들어갔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AI로,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자들 따다다닥 잡고 그 상부 지휘관을 잡고 김정은을 잡는 이 AI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라벤더 프로젝트하고 그걸 추진했었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조기에 저쪽을 꺾어버려야만 피해가 우리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왜 국회 출석 안 했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두 장관이 참석했고 거기서 나온 큰 원칙, AI가 인간을 마구 죽이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이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저도 좀 늘 보게 되면 제가 아는 지식과 제 경험과 제 가시권 안에서의 정보로 판단하지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데 AI는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AI를 어디까지 돌릴 것이냐 그리고 그 AI가 탁 잡아줬을 때 바로 액션 플랜, 공격, 작전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까지는 제거하자.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도 AI를 정보 작전에 집어넣어서 AI가 잡아줘야만 우리 다 당했을 때 바로 응전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마련되고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 REAIM 회의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한반도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쓸 수 있는 자들,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자들을 첫 방에 제거하려면 AI는 필요하고 이 AI가 윤리적으로 전쟁 범죄자만 제거하도록 그렇게 가동하도록 딱 정해놓고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제거한다. 네. 이게 IT 강국 대한민국에 가야 할 앞으로의 우리 군의 한 방향일 겁니다. 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